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전의 교통사고 판례들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꿈꿔 봅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윤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네,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사고에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작은 접촉사고에서부터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죠.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교통사고에는 대인사고하고 대물사고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인사고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말하고, 그렇죠. 대물사고는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먼저 이 대인 말고 먼저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이 어떤 처벌이죠? 먼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뺑소니를 했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거나 또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그런 사고를 냈거나 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되게 되는데, 그렇죠. 이처럼 특가법에서 이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지금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대인 사고에 있어서 사망 사고하고 부상 사고가 이게 법정형이 동일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 사고, 부상 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피해의 정도가 다른 이상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망사고가 더 무거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사망사고와 부상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상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데 비해서 사망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사고는 합의라든지 종합보험 가입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망사고는 바로 그냥 형사처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면 이제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는 하겠습니다만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부상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상사고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하게 되어 있지만 부상사고는 12대 중과실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상 처벌을 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그 12대 중과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에서 이 12대 중과실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제가 한 12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추월 금지구역 추월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화물 추락 방지 미조치의 12가지입니다. 이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형사처벌되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 12대 중과실에 제한 속도 20km 초과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속이죠. 그렇군요. 이런 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그 부상사고, 해당하지 않는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뭐 종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면은 처벌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겠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돼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예. 그런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그렇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해야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헌법재판소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고, 그 판결 이후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한 것으로 법이 규정되었습니다.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예. 아니 그리고요, 변호사님, 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일으키지 않더라도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죠. 뭐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가장 그렇네. 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뭐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죠.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죠.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0.03%, 0.08%, 0.2%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술이 취한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최고 구간인 0.2%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오늘은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형사처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그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서 모두가 불행해지는 사고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